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통일운동 단체들의 어떤 그런 현실을 타개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통일운동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그런 거죠. 지금 우리 상황이 과거 미국이 우리나라에 참전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참 한국군의 그 작전 지휘권까지도 갖고 있으면서 지금 뭐 한국을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돌파구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은 유엔을 업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이런 보증이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고 이만큼 성장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빌미가 돼 가지고 민족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깊이 관여를 해버렸거든요.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좀 트여지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미국이 유엔의 힘을 빌려 가지고 휴전선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남북 간의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걸 뚫으려고 하는 것도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허락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미국이 유엔의 제재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참 견디기 힘들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하고 만나서 저렇게 4.27 회담, 평양회담, 백두산까지 갔다 오고 그런 좋은 관계를 맺었지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미국은 유엔의 힘을 빌어가지고 지정학적으로 한국만한 좋은 데가 없어요. 동북아시아를 지배할 수 있는 좋은 지대에 지금 앉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은 자기들에게 지금의 그런 위치 같은 것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자기들은 세계 전략에서 봤을 적에 굉장히 불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보다는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미국은 여기서 텃세를 잡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지나쳐서 유엔의 힘을 가지고 남북한이 서로 교류하고 그 다음에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려는 것까지도 지금 막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때에 우리 정부도 그렇습니다만 통일운동 단체도 이걸 과감하게 타개하고 나갈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미국을 배격하는 그런 건 아니고 너희들이 우리가 통일되어도 너희의 미군역에 있을 수 있다. 이건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북한에도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김정일이한테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협정이 이루어져도 미군역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미국을 달래면서도 한국은 또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 정부가 하기가 참 힘들어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다 하면은 뭐 유엔의 제재가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뭐 통일운동 단체들이 나가요. 민간인 단체들이 나가서 떠들어대고 그 다음에 들어는 뭐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감옥에도 가고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기독 청년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뭐 저는
기독 청년들이라고 특별히 네. 특별한 어떤 사명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대단히 수구적인 입장에 있고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퇴영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문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만나고 그다음에 북한을 갔다 오고 했을 적에 이런 걸 두고 기독교계에서 오히려 이걸 북한에 넘겨주려고 하는 거다 하는 식의 발언. 그러니까 굳이 뭐 기독교 청년들이다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고 한국의 기독교 청년들이 한다면은 이제 뭐 가령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기독교는 폭력이나 그다음에 이런 거를 전제를 하지 않으니까 이웃 사랑이다 원수 사랑이다 뭐 하는 그런 전제를 갖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면은 이런 때에 우리가 1차적으로는 기독교 수구 세력과 그다음에 이 한국의 수구 세력, 반통일 세력에 대해서 좀 설득을 한다든지 계몽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면은 북한을 향해서 또 북한 청년을 향해서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임수경이 같은 네. 사람 갔다 왔거든요. 캐톨릭 신자인데 나중에 그 사제 문규현 신부가 나중에 따라가서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게 우리 한국 사회에 주는 임팩트 그거 이상으로 북한 청년들에게 굉장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뭐 뒤에 나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평화 위주라고 하는 기독교적 신념을 가지고 이런 좀 용감한 사람들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했을 적에 기독교인에게는 페이버가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 사회 운동이나 또는 기독교 운동 이런 걸 하면서 내가 고심파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걸 항상 그 인식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다, 기독 청년이다 진실로 하면은 저 사람들이 폭력적인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사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 거다. 적어도 기독 신자라면 평화와 화평과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 전제가 들기 때문에 여간 오해를 받아도 기독 청년들이 이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한국교회가 과연 한반도 평화의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희망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절망적으로 보십니까? 예,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단정은 할 수가 없죠. 1970년대, 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 이런 걸 할 적에 한국의 진보적인 교회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 맥락에서 통일운동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이 민주화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군부 세력이 내려 누르는 것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좌경했다든지 빨갱이다든지 이런 걸 이제 한창 더 씌우니까 그래서 그때 문익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한국의 민주화는 결국 통일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왜? 계속 더 씌우니까. 이 통일운동과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 그거에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에 한국 기독교회 그것도 아주 일부지만은 통일운동에 앞장섰거든요. 그래서 1988년 2월 29일 민족의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 NCC 통일선언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 자 이렇게 기독교회가 치고 나오니까 그때 노태우 정부가 할 수 없이 7월 7일 77선언을 합니다.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한 거예요. 저러다가는 민간인에게 모든 통일운동의 주도권을 뺏기겠다. 그래서 북한이 UN 가입하는 것,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가는 걸 다 돕겠다 하는 식의 그 77선언이 나오게 되었거든요. 자, 이런 그러니까 과거의 통일운동에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1900년대 말기 그 2000년대 초에 핵 문제가 등장하면서 이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꼬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안에서는 통일운동 세력보다는 반통일 세력이 오히려 압도를 하는 막 그런 그 입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더 많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분법적으로 기독교는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과거의 역사 전통 위에 있는 그 기독교 평화 통일 세력을 오늘날 좀 더 가꾸고 그 다음에 이 세력을 통해서 반통일 세력과 대화를 하고 그들을 설득해 가면은 좀 한국 통일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내비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 한국 평화통일운동의 선구자였던 그 기독교의 입장이라 할까, 이걸 지평을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아마 마지막 희망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이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오늘날 많은 참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부조리가 많이 있고 하지만은 이런 걸 다시 정화시키는 그런 계기도 될 거다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는 해봅니다. 그 2021년 여전히 이제 남북 관계 물론 약간 뭐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또 미국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장로님의 어떤 개인적인 바람이나 또 기도 제목, 꿈이 있으시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주 철들고 나서부터 우리나라 이제 통일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온 셈입니다. 철들었다는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 6.25 사변이 일어났고 내가 남쪽 사람이지만은 북한군이 우리 동네, 우리 명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일선입니다. 마산으로 건너가기 전에 최일선까지 와서 거기에서 결국 자기들이 마산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인천 상륙 작전 때문에 이제 후퇴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들도 보고 그 비극을 그리 보면서 뭐 그때 수준의 기도는 그냥 우리나라 도와주십시오 한 거지만은 결국 통일이 아니고서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온 셈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참 기도를 하지요. 하는데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반도 문제가 그 정부의 참 제1 의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이 분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나라가 결국 우리나라뿐인데 다른 나라들은 2차 대전 이후에 다 그 해결이 됐죠. 물론 종족 간의 갈등 때문에 지금 갈등을 빚는 나라들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정치적 분단 때문에 이렇게 그 참 고통을 받고 있는 건 한국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자기들이 1945년에 그 미국이 건 거거든요. 그 38선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속죄적인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한반도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명분으로는 핵을 그러니까 비핵화를 시키겠다고 하니까 비핵화도 우선 싱가포르 회담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는 원칙적인 합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 위에서 어떻게 방법을 조율할 것이냐 그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신뢰를 보이면은 나는 북한이 풍계리 그 핵실험장 파괴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의 용의를 보였는데 미국이 신뢰를 보인다면은 북한도 오늘날의 이 어려운 경제 상황, 그 인민들의 생활을 더 이상 아마 보지 못할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큰 소리 지금 쳐쌌지만은 그래서 남북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가 평화시대로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남북이 평화 공존이 아니라 어느 시기엔가 통일이 되는 그리고 이제 이를 위해서는 뭐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결국 동북아 지역에서 한반도가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 이것은 대륙 세력에도 붙지 않고 해양 세력에도 붙지 않는 그런 존재를 만들려고 하면은 결국 중립화 통일한 이것이 남북을 그리고 이웃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중립화 통일안에 관해서 뭐 오랜 동안 내가 강연도 해오고 또 글도 쓰고 그렇게 해왔는데 뭐 중립화 통일 꼭 아니라도 하여튼 남북이 우선 화해하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개성에 한 번, 평양에 5번 다녀왔어요. 그래서 바로 통일이 아니라도 이렇게 자유롭게 좀 왕래라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준다면은 내 생전에 그게 이루어진다면은 나는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